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 딸랑딸랑 방울소리 좋아하세요? 전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방울은 아닌데 그거 있잖아요. 바람 불면 소리 나는 거. 청명하고 마음 맑아지는 느낌이라 집에 걸어두고 싶은데, 이번 이야기는 미스터 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미스터 함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미스터 함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중3 때 경험한 이야기를 떨어볼까 합니다. 전 10가구 정도 있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특별할 거 없는 농촌 시골 마을입니다. 앞엔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가 있는 쪽 빼고는 다 산인 동네입니다. 동네엔 또래가 둘 있었고 둘 다 1살 아래였는데요. 다 같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갈 땐 같이 가지만 올 땐 제가 생각한 게 있어서 한동안은 저 혼자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건 제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집보다 집중이 잘 되는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기 때문이었는데요. 학교는 마을 좌측에 있는 작은 동산을 넘어서 다녔는데 그리로 다니면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쯤 학교에서 나와서 저녁 먹고 다시 마을 회관에 있는 공부방에 갔었는데, 마을 회관도 역시 그 동산을 가로질러 가야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까지 공부를 하다가 10시 좀 넘어서 집에 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은 묘지가 많은 곳이라 밤에 다닐 때마다 음산함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거긴 진짜 늘 다녀도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날도 마을회관에서 공부를 하다 밤 10시쯤 나와서 그 동산을 넘어갈 때였습니다. 그땐 달도 뜨지 않은 밤이었는데요. 전 잠깐 돌아갈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 가면 30분 정도 더 걸립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동산을 넘어가기로 합니다. 뭐 맨날 다닌 곳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다른 날과는 살짝 다릅니다. 몸도 마음도 좀 무겁다고 할까요? 그래도 시간을 아끼려면 이게 최선입니다. 동산을 오르고 내려가는 길, 산짐승이나 새들 우는 소리도 없고 풀벌레들 우는 소리도 없습니다. 중간쯤 내려왔습니다. 무덤들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뭔가 뒤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뭐지? 뒤를 돌아봤습니다. 분명 소리를 들었는데 작은 동물이 낼 소리는 아닌데 뒤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곤두섭니다. 다른 때는 음산한 기운은 느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때 조용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딸랑, 딸랑, 딸랑. 정확히 3번. 그런데 그 뒤부터는 제 걸음에 맞춰 방울 소리가 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딸랑, 딸랑. 전 용기를 내서 빠르게 뒤를 돌아봅니다. 뭔가 있습니다. 확실히 나무들 사이로 하얀 뭔가가 서 있습니다. 전 기겁을 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방울 소리도 빨라집니다. 눈물이 납니다.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아빠를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해 그 경사진 비탈길을 뛰었습니다. 마을 집들 불빛이 보이는 거리, 눈앞에 우리 집 불빛이 보입니다. 전 있는 힘을 다해 소리를 지르며 달렸습니다. 동산을 완전히 내려와 뒤를 돌아보니 그건 무덤이 시작되는 곳에 서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전 다시 있는 힘을 다해 달려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 모두는 제가 부르는 소리에 놀라서 다들 마당까지 나왔습니다. 전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가족들은 제 얘기를 듣고 피식 웃고는 그냥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정확히 보고 들었기 때문에 전 그 뒤로 학교 끝나면 또래들과 같이 집으로 왔었고 2번 다시 늦은 시간 그 동산을 혼자 다니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며칠 안 돼서 동산 안쪽에서 자살한 여자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 가면 산속에 부모님이 다니는 절이 있는데요. 그 절은 나이든 스님 한 분과 보살님 한 분이 계신 작은 절입니다. 전 부모님과 함께 그 절에 가끔 가곤 했었는데요. 그 일이 있고 좀 지났을 때인데 부모님하고 그 절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때랑 다르게 보살님이 절 유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스님과 보살님과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실 때 보살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신 흔적이 남았다라고요. 아주 독한 귀신이었나 보다 하면서요. 그런데 애가 워낙 선해서인지 기가 강해서인지 붙으려다 흔적만 남기고 갔다는데, 그런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사라진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단 혹시라도 신점이나 그런 건 보러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신점을 보러 갔다 그 흔적 때문에 귀신이 따라올 수도 있다고요. 저한텐 붙지 못하는데 따라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붙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은 어차피 신점이나 미신을 믿는 집은 아니라서 그런 곳에 갈 일은 없었고요. 어쨌든 그때 경험 이후 전 귀신이 있다는 걸 믿게 됐는데요. 그리고 죽은 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믿게 됐고요. 그래서 좀 더 선행을 하면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죽은 뒤 엄한 곳 가서 고생하긴 싫어서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실제 제가 경험한 실화입니다. 미스터 함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산속에서 따라오는 방울소리 생각만 해도 오싹하네요. 그리고 저도 미스터 함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분명 사후세계는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